엽산의 종류는 뭐가 있고 얼마나 먹어야 되고 또 언제 먹는 게 좋은지 이런.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가 임신하면서부터 영양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영양제를 또 챙겨 먹게 됩니다. 우리가 임신 중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들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 편은 바로 엽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우선 엽산은 태아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데요. 적혈구와 DNA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경계통의 발달을 돕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고 나면은 사실 임신 초기에 입덧이 정말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가거나 병원에 가면은 꼭 챙겨 먹으라고 권장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엽산인데요. 임신 초기에 이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태아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신경관이 결손되거나 또는 성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엽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태아의 심장 질환이 또 선천성 질환으로도 발병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엽산이라는 게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은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엽산의 종류는 뭐가 있고 얼마나 먹어야 되고 또 언제 먹는 게 좋은지 이런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엽산의 종류는요, 합성, 천연, 활성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제조사들마다 자기들이 제조하고 판매하고 밀고 있는 그 브랜드에 해당되는 종류를 좀 많이 홍보를 하고 그 외의 종류들은 좀 디스를 하면서 광고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보들 속에서 도대체 어떤 엽산이 더 좋은 거냐, 또 최근에는 활성형 엽산이 진짜 좋은 거구나, 그럼 나머지는 좋지 않은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하루에 1000 마이크로그램, 네, 요것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엽산의 용량인데요. 실제로 이 엽산의 종류들 중에서도 천연 엽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조금 덜 우려되기 때문에 더 많이 선호를 해왔고요. 하지만 효과적인 부분에서 활성 엽산이 더 좋다라는 그런 소문, 일각의 소문들이 있긴 한데 뭐가 이렇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각각의 엽산의 방식이 좀 다른 거다. 하지만 우리 몸에 체내에 흡수되었을 때에는 그 용량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기준을 잡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엽산의 복용 시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엽산은 임신 후에, 임신 초기에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엄마만 엽산을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임신 계획하셨다면은 3개월 전부터 아빠와 엄마가 같이 엽산을 복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임신 이후에도 초기, 그 이후에도 쭉 꾸준히 엽산은 섭취를 하셔도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아기의 초기에 그런 신경관 발달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엽산을 그만 먹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엽산을 중기 이후까지도 먹었고요. 이유는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실제 엽산을 먹고서도 토했고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으로 섭취되지 못하고 또 약물로도 섭취가 덜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엽산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당시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을 때에도 임신 말기까지도 엽산을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산모마다 건강의 상태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원하셔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담 후에 복용량과 방법과 시기를 좀 더 정확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용 방법은 아침 기상 후에 공복 시 섭취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이때 너무 메스껍다라고 하신다면은 식후에 조금 소화가 되신 다음에 드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주의사항은요, 이전에 기형아를 출산했던 그런 이력이 있거나 혹은 내가 당뇨 또는 간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조금 더 복용량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내가 엽산제를 복용을 잘 못하고 있더라도요, 이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 채소들, 브로콜리나 시금치에 특히나 이 엽산 함유가 굉장히 많은 식품군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임신 중에 또는 임신을 준비하면서
또 출산 후에도 여러분들 이 엽산은 우리가 좀 꾸준히 음식을 통해서라도 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는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태아인 경우에는 이렇게 섭취를 하지만 또 다태아인 경우에는 그 복용량을 좀 더 중량을 늘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또 내가 복용량을 잘 체크하셔서 드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엽산제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 이 알약 한 알당 얼마만큼이 섭취가 되는 것인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엄지맘이 어떤 거를 먹었는지, 어떤 브랜드를 추천하는지 되게 많이 댓글로도 물어보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이런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요 아래 네이버 카페에서 더 많이 소통하고 이곳에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엽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엽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건가? 이런 강박증보다는 임신을 하고 나서 우리가 태아를 뱃속에서 키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그런 영양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신 전부터 꼭 아빠와 엄마가 함께 챙겨 드시기를 추천하는 영양소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